안녕하세요. 11년차 보험 전문가 엄태환입니다. 오늘 사연은 4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강렬합니다. 죽어도 보험은 절대 들기 싫다는 보험 실효증 40대 남편 어떡하죠?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2살 연상 외벌이고요. 자녀는 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주변 지인의 남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오랜 병간호 끝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부터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득 지난 날들이 생각나 저도 저희 남편 보험을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그 흔한 종신보험도 하나 없고 암보험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연자님들처럼 주부분들이나 아내분들이 남편분 보험 아름아름으로 해서 드실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보험을 정말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소위 극혐합니다. 그래서 몇 번 들어주려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기억이 뒤늦게 나더라고요. 옛날에도 애들 보험 들 때도 끼어서 들어줄랬더니 죽어도 싫다고 했던 게 이제야 떠올랐어요. 그치만 저희 남편이 가정의 대들보이고 외벌이 가장인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차게 준비해보고 싶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뇌 심장 보험 위주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보험은 들기 어렵고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면 저도 40대 가장이거든요. 일단 40, 50대 분들, 특히 남자분들 중에 보험 안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 아프면 내 돈 내고 치료받겠다, 이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남자분들 특유의 보험 실효증,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만큼 확실하면서도 큰 지출 없이 대비하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보험 검토를 해볼게요. 2013년에 가입한 실손 포함된 종합보험 62,000원대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보면 암, 뇌, 심장 같은 중요한 보장이 거의 다 빠져있고, 대신에 실손보험, 이건 정말 중요하죠. 실손보험은 잘 가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골절 및 상해 보장,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는 않은 보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40대, 조금 있으면 50대가 되시는 분들, 가장분들은 특히 외벌이시면 실손은 물론이고 몇 가지 보험은 더 들어주시는 게 가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본인 치료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혹시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남겨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부분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거든요. 저도 2 아들 키우는 외벌이 가장인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막 부자면 상관이 없죠. 와이프와 가족들이 상속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를 포함해서 보통은 그게 아니거든요. 외벌이 가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진짜 가족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집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아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보험 가입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40대면 50대 지나면서부터 혈압약, 고지혈증약은 기본이고 진짜 아플 나이가 코앞이거든요. 20, 30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때 만약에 잘못해서 자칫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이상한 건덕지 나오거나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때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젊을 땐 젊음으로 버티셨더라도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가시는, 그리고 그 이후 아버님들은 이제는 돈 많이 아끼셨거든요. 그러니 들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이득이신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자님께서 아이들 보험은 가입하고 남편 보험은 놓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아이들 그리고 남편 보험이 양자택일이에요. 지금 아이들 보험만 들어주거나 아니면 외벌이로 돈 벌어오는 남편 보험 중에 하나만 들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보험부터 들어줘야 할까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이들? 아니면 지금 당장 돈 벌어오느라 수고하는 우리 남편? 정답은 바로 남편분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집안 가장의 보험이 최우선이에요. 아이들 보험은 솔직히 큰 문제 없으면 나중에 애들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겠죠. 근데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당장 온 가족들이 밖에 나앉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 보장 빵빵하게 넣을지 남편 보험 제대로 들어줄지 고민되신다면 꼭 남편분 먼저 잘 챙겨주셔라. 남편분들이 싫다 해도 어느 정도는 꼭 준비를 해주셔라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 필요하실지 알려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로 가장에게는 사망 시 어느 정도 목돈이 나오는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망 시 목돈이 나오는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신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이에요. 종신이 보장기간이 훨씬 길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장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60세까지만 보장받겠다 혹은 70세까지만 받겠다, 이런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합니다. 보시면 한참 돈을 벌고 가게를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할 때까지 60세까지 한도로 2억을 보장받는 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60세요? 갱신형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의 부재죠.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는 시기까지 최악의 사태만큼은 대비하는 목적인 거죠. 90세, 100세 돼서 보험금 받으려면 종신보험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딱 지출을 하자고요. 자, 보시면 여기 정기사망특약 2억에 한 달 31,400원이거든요. 한 달 3만원대로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2억 원을 지급받는 겁니다. 한 달 3만원 내외 이 금액을 20년간 모아도 60세까지 모으면 753만 6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 인생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20년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 모를 가장의 부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의 그리고 와이프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협을 방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 3만원대 투자해서 자녀에게 부재시 2억이라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아플 때 받는 보험,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뇌와 심장보험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암보장은 진단비 3천만원, 그리고 암치료비, 고가의 비급여, 신기술 같은 거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뇌심장보험은 뇌심장 관련 진단비가 2천만원, 그리고 뇌심장 수술비 1,000만원씩, 혈전용해 치료비 1,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수술비 같은 것들, 위 내용으로 20년 내고 9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인상 없이 가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정기보험에도 암진단비 2천만원이 서브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은 암진단비 5천만원을 비갱신형으로 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이렇게 갱신형을 서브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외벌이 가장은 병에 걸려도 소득 상실이 가정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죠.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프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단담보를 높게 잡아서 소득 상실까지 대비하도록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뇌심장보험을 잘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거 세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혈관 진단비 2천, 수술비 1,000만 원, 혈전용해 치료비 1,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담보는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건 한번 실제 사례 적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뇌혈관에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쳐볼게요. 근데 검사해보니까 뇌경색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진단비가 2천만 원, 혈전용해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1,000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치료비하고 추가적인 지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뇌출혈로 오랜 동안 병 간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요양병원에 이렇게 장기 입원한 상태로 간병인까지 쓰실 경우를 대비하고 싶다면 여기다 추가로 간병인 사용 일상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보험이 있으셨죠? 추가적인 보험도 물론 추천드릴 수는 있지만 이 남편분께서 보험 실업증이 있으셨고 보험료가 너무 높은 건 선호하지 않으시기도 해서 만약 설득이 안 되신다면 기존 실손보험만큼 일단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실손보험은 심사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내 맘대로 다시 가입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실손보험도 단독이 아니라 종합보험 안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합보험 안에서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지금 시대 26년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줄이셔서 절약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괜찮은 보험이다 보니까 줄이시기 전에 전문가 체크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험 실업증 40대 가장의 보험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돈이 없을수록 대한민국 가장이 꼭 챙겨야 하는 보험 3가지 짚어드리면, 하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 필수. 단 비싼 종신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돈 많이 드는 시기만 합리적으로 집중해서 리스크 대비하기. 둘, 암내심장 3대 질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대형 리스크니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셋, 실손보험. 뭐니뭐니 해도 치료비 보전이 1순위니까 시청자분들도 제발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드신다면 꼭 실손보험이라도 들어두세요.
자, 여러분, 한 가정에는 한 가장의 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이 사라질 위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오늘 사연자분은 현재까지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으셔서 보험 재정비에 큰 제한이 없었던 게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장의 이 무거운 책임감을 보험으로 조금이나마 분산하고 이후에 아내분과 자녀분 보험도 순서대로 점검해 나가시면 한 달 수입 안에서 꼭 중요하고 필요한 리스크 대비만 해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이트 보험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